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남북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마치 국가의 목표이자 우리의 목표처럼 배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통일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통일을 원하는 이유의 근거로 가장 드는 것이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대 이전이나 가능하지 지금 사람들은 서로 한민족이라고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80년 가까이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다. 80년이면 이미 서로를 알고 지낸 사람들은 대부분 고인이 되셨다. 지금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말에 어폐가 있어 보인다. 같은 민족이 맞지만 생활 양식과 교육 등으로 지금은 철저히 다른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서 통일해야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지하자원, 내수시장, 국방비 등의 문제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통일 비용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분단 비용은 싸냐고 묻고는 합니다. 저는 압도적으로 통일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들은 지하자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과연 실체를 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광업령과 북한의 소비량을 생각했을 때는 지하자원이 있었어도 바닥이 났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살짝은 의문이 들었다. 일단 일본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금이었다. 그때 당시에 금이 일본이 전쟁을 치르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화폐였다. 다른 자원도 있었지만 중국에서 질 좋은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북한은 물론 한국이 다른 자원의 질이 안 좋다고 말한다. 그때 당시의 기술력과 지금의 기술력은 아주 다르다. 겉에 놓고 비교했을 때는 질이 안 좋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잘 모른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 지하자원 강국이라면 인민들을 갈아 넣어서라도 자원을 캤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곳이 별로 없으니 엄청난 지하자원은 사실상 거짓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근데 땅을 파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 들어갈수록 기술력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작업이다. 깊이 들어가 자원을 캐는 것은 시설과 기술력이 열악한 북한이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결국 북한에 대한 자원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지질학적 매장량이 맞아도 채굴 가능 매장량과 경제적 매장량은 다른 이야기이다. 북한은 복구비용과 안전비용에 대한 지출이 없다. 하지만 통일이 된 이후에는 법의 근거에서 안전을 위한 비용과 복구를 위한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 최신식 공법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채굴 가능 매장량과 경제적 매장량이 낮다면 의미가 없다. 즉 지질학적 매장량도 중요하지만 채굴 가능 매장량과 경제적 매장량이 훨씬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매장량이 거짓이 많고 캔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얻기에는 힘들다고 예측하고 있다. 내수는 국내 수요 줄임말로 한 나라의 정부와 민간에서 시행하는 소비와 투자의 총합을 말한다. 즉 내수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국내 수요가 커진다는 말이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수출의 타격을 받아도 내수 시장이 크면 어느 정도의 타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북한의 주민들이 내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국방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치안에 대한 비용은 늘어날 겁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못해 도적이 되거나 도둑질하는 등 치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둑질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도적이나 배를 타고 해적 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레이더 탐지 기술은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배를 산다면 전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업이라도 나간다면 근처에 신고합니다. 근데 허가받지 않는 배들이 나가서 해적질이나 어선에 피해를 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군인이나 해경이 호구가 아닙니다. 레이더가 장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 배의 성능은 매우 처참합니다. 그런 성능으로 해적질은 그냥 나 죽여달라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나마 문제가 되는 것은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은 총입니다. 다만 도적이 땅굴을 파서 살지 않는 이상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드론 혹은 인공위성으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산림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눈에 잘 띄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도적도 사람이기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빨래를 합니다. 결국 그런 행동들은 눈에 띄어 금방 잡힙니다. 가장 문제는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이지 그들이 도적이 해적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도둑질, 칼부림, 정치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력으로도 한계가 있기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비용 등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기에 국방비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북한 때문입니다. 만약 통일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명분 싸움을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다른 곳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방비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한반도에서 순순히 물러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북한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 주머니는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북한의 핵을 깔끔하게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을 수는 있다. 국제사회는 몰라도 미국은 무조건 원조를 약속할 수밖에 없다. 만약 핵이 우리나라가 가지게 된다면 다른 나라가 반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준다. 핵 확산 억제를 원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돈을 주더라도 핵을 얻는 것이 자신들의 입지에도 매우 좋을 것이다. 만약 북한의 정권 붕괴로 인한 급진적인 통일이나 흡수, 무력 통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대책이 신뢰할 정도면 통일에 찬성한다. 하지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통일만 원하거나 방관을 한거나 무시를 한다면 통일을 반대한다. 그렇게 된다면 두 나라가 자멸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